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 달 내내 명품 신뢰에 대한 공부를 하셨습니다.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품도 신뢰를 받는 사람이어야 하고 역량도 신뢰받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성품과 역량을 두루 갖추어야 신뢰받는 명품이 된다 하는 공부를 하셨습니다. 자, 이번 달에는 우리가 공부한 게 본복이라 하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하는 말투, 말씨 이런 거를 알게 모르게 자녀들이 본받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말. 여러분들이 아마 자라면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 중에 하나가 말이 씨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늘 듣고 자랐을 거예요. 근데 이 씨가 뭐냐 하면 자세히 보면 열매예요. 그래서 말한 대로 열매를 수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씨의 중요성을 많이 놓치고 그동안 우리가 바쁘게 살면서 덜 관심을 가졌어요.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대가족이 살면서 어르신들 밑에서 말을 그렇게 하면 되느냐 하는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말씨를 좀 잘 쓰도록 훈련이 됐는데 우리 세대 이후로 내려오면서 핵가족이 되면서 또 자식을 하나 둘 놓다 보니까 그게 너무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말을 함부도록 사용한 이런 것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씨가 돼서 그대로 내 인생에 성공과 직결되고 행복과도 직결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해봅시다. 자, 말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우리 주의사항이 있어요. 말할 때는. 이 말이 지금 사실인가? 사실인가? 여러분들은 말을 할 때 사실인지 확인을 안 하고 말할 때가 많아요. 특히 그 이동통신보다 빠른 카드라 통신이 있어요.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 하더라 통신으로 말을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하더라 통신은 저도 경험을 많이 하는데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경험했을 거예요. 나는 저분이 참 좋은 분이다 하고 알고 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한 사람이 오가지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 비리라든지 뭔 이야기를 들었고 나면 묘하게 내가 그 사실을 확인해보지도 않았는데도 그 사람을 만날 때 괜히 그전보다는 깨어난 기분으로 안 만나지는 걸 여러분 느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슨 말을 듣더라도 내가 사실인지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습관을 길러줘야 돼요. 사실인지. 두 번째는 말을 할 때인지 우리가 이게 똑같은 말이라도 때에 맞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항상 말을 할 때인지 이렇게 두 가지를 잘 체크하고 말을 하도록 훈련을 어릴 때부터 시켜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는 또 모자라요. 사실이고 말할 때라 해서 만약에 화를 내고 말을 하면 또 효과가 떨어집니다. 왜?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진정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상관없이 거부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부드럽고 또 뭐 자비심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연습하죠. 그 말이 사실인가? 혹은 지금 이 말을 해도 되는 때인가? 대부분 우리는 말할 때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에 맞아야 효과가 많은데 때에 맞지 않아서 효과를 못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사실인지 말할 때인지 확인한 후에 부드럽고 자비심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게 말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기본. 우리는 그동안 확인도 안 해보고 누가 무슨 말을 한 걸 듣고 그냥 바로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을 들을 준비도 안 됐는데 말을 해가지고 오히려 서로 사이만 나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말을 할 때는 어떤 말을 할 때 이 말한 내용이 먼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고 말을 해야 된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인데, 어떤 말을 할 때 먼저 그 말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걸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들이 너가 내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만약에 말을 하면 벌써 자기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화가 나지. 기분이 나빠지지. 이렇게 무슨 말을 할 때 자신이 먼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잊지만, 이걸 뭐라 하냐면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무조건 나로부터 출발함으로 직접 내한테 먼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런 공부를 하면 어떤 도움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상대방이 내한테 무슨 말을 했을 때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바로 나가면 또 자기에게 괴롭힘을 또 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상대방이 나한테 듣기 싫은 말을 했는데 네가 내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하면 그 즉시 자신에게 먼저 영향을 미쳐서 자신이 더 속이 상하고 더 화가 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딱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면 자기를 더 괴롭히는 일은 안 한다. 그걸 두 번째 화살은 안 맞는다는 거야. 상대방이 먼저 한 화살에는 내가 맞았지만 다시 너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자기를 한 번 더 화살을 쏘게 돼요. 왜? 자기 기분을 상하게 하니까.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잘 보라고. 어떤 말이라도 자신을 먼저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자신한테 반드시 영향을 줍니다. 이런 것을 자세히 알고 말을 사용할 때 자세히 살핀 사람은 할 말이 하나밖에 없어요. 긍정적인 말 아니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한테. 그래서 오죽하면 그러겠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겠지. 이런 연습을 하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거예요. 자기를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긍정으로 처리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긍정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라고. 어떤 경우도 자신한테 닥쳐오는 것은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라는 것은. 자기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이전에 해놓은 과보가 지금 나한테 왔구나. 이런 사고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항상 무슨 일이 생기도 자신한테 오는 것은 내가 지었던 것이 지금 내한테 도착한 거다. 그게 전생이 됐든 저 후생이 됐든 언제 모르겠지만은
그때 온 거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그렇게 잘 안 하죠. 느닷없이 탁 날라오면 그 말 듣는 순간 기분이 나빠지면서 그동안 내가 자기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느닷없이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 자기가 화가 무척 나게 된다. 그럴 때도 내가 그 이전에 잘못해서 이런 일이 돌아왔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은 바르게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어떤 경우도 내가 짓지 않으면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말을 하기 이전에 꼭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결국은 내한테 돌아온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말, 따뜻한 말, 부드러운 말 이런 말고는 해봤자 손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가 말을 화가 난 말을 이런 걸 만들어 놨을까? 불쾌한 말은 왜 만들어 놨을까? 그것도 용도가 있어요.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쾌한 말을 한번 들을 때 그거로 인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늘 좋은 말만 듣는다 해서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좋지 않는 말을 들을 때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아량이 되는지 체크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상대방이 그런 말을 했을 때도 내가 자기를 돌아보고 오히려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게 사실이 아닌데 계속하면 주의를 줘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이 지금 자꾸 업을 짓게 되니까.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우리는 확인해 보는 것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는 훈련을 많이 하시네. 확인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확인할 때 사용하는 말은 만일을 위해 다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가르쳐야 될 게 말씨,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명품신뢰 편에서 공부하셨을 거예요. 사람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두 가지를 꼭 잘 갖추어야 된다. 첫째는 배려를 잘 해야지 성숙해지고 또 하나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 이 용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러지. 하나는 확인을 잘해야 되고 또 하나는 거절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확인할 때 사용하는 것을 지금 한 번 더 정확히 배우라고 공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안내할 때 듣고 또 잊어버린다고 너는 해줘도 소용이 없다 하면서 보통 안 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듣고 금방 잊어버리고 또 듣고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에이 니한테는 해줘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그냥 입을 닫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잘못 판단한 겁니다. 콩나물을 이렇게 여러분들을 키울 때 한번 보라고. 그 콩나물 시루에 콩을 넣고 물을 주보면 물이 금방 드르륵 다 빠져버리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며칠 지나면 싹이 나고 또 한 일주일 지나면 쑥 커 있어요. 물이 금방 쭉 빠져도 도움이 되고 있다 하는 걸 확인하듯이 한 번 들려주고 두 번 들려주고 하면 나이 되면 그게 어느새 자리가 잡힙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제 어느 때 쓰느냐 하면 주로 이제 계약을 해야 되거나 돈을 빌려줘야 되거나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 주로 이걸 쓰시는데
보통 저도 이제 밑에 지방 부산 경상도 사람인데 그 성격 자체가 됐다 이러면 끝이에요. 예, 주로 그 동네가 그래요. 근데 이런 거를 만일을 위해 다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방금 김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면서 이렇게 문서를 쓰고 사인을 이렇게 좀 해달라 이러면 야, 니 지금 뭐 하는 거냐? 나를 뭘로 봤냐? 그래, 나를 못 믿겠냐? 막 이렇게 세게 나가요. 그럼 준욱이 싹 들어가요. 예, 그걸로 끝나면 좋는데 꼭 보면 중대한 일들은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 때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걸 습관을 안 걸어놓은 사람은 그걸 하나 그냥 그 당시에 좀 써서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될 일도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갔을 때 이거 그랬잖아 이러면 내가 언제 그러냐고 딱 발뺌을 하면 그 말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자체의 배신 이런 게 더 큰 감정으로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그 친구와의 관계가 뭐 30년 돼서 30년 동안 관계 맺었던 게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돈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사람 자체를 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안전장치예요. 나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친구를 잃어버리지 않고자 하는 아주 이쁜 마음이라는 것을 안내하라는 거죠. 그래야지 이거를 뭐 스스럼없이 뭔 소리냐 해도 자, 만일을 위해 다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하고 딱 쓰고 사인하고 그때 당시에 옆에 있었던 사람 누구 아침 딱 이렇게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철저히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일이 큰 일을 다 미리 예방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엄청 큰 바위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꼭 요만한 돌끝이 같은 건데 이렇게 가다가 턱 걸려서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늘 대수롭게 여기던 그 작은 것 거기에서 우리는 무너집니다. 엄청나게 튼튼히 만드는 그 뚜어를 보라고. 바늘 구멍만한 그 틈새가 서서히 벌어지고 벌어져서 그 엄청난 뚝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은 이런 걸 매우 잘하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을 위해 다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하고 딱 쓰고 방금 김 사장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면서 딱 쓰면서 제 말한 게 맞으면 사인 하나 부탁합니다 하는 이런 훈련을 저희들도 훈련을 못 받았어요. 사실 왜 너무 많은 이런 걸로 인해서 소송이 벌어지가 돈만 잃는 게 아니고 사람까지 잃어버리는 엄청난 일을 이러면 조금만 우리가 관심 있게 하면 방지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가슴이 아파서 이걸 잘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부모부터 이런 걸 잘 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만 하는 게 아니고 거절도 잘해야 된다. 거절할 때 거절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아마 확인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 어떤 것을 부탁할 때 이렇게 거절한다는 게 참 우리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이걸 뭐냐면 미성숙이라 그래요. 성숙한 사람은 거절을 잘합니다. 거절할 때 상대방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말을 일단 뭐 정중히 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매우 죄송합니다만 매우 죄송합니다만 저로서는 약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요 말을 연습하는 걸 많이 해두세요. 왜냐면 거절해야 될 때 참, 요즘은 특히 인터넷이나 이런 게 많이 이제 발달되다 보니까 광고라든지 뭘 좀 사라든지 뭐 하는 이런 게 많이 오는데 그럴 때마다 특히 우리 이제 사찰에는 젤로 주지 스님이 마음이 약할 거라가 주지 스님을 공략하기 위해서 뭐 부탁하는 게 많습니다. 이런 거절해야 돼. 저는 거절에 무조건 하면 오케이 했는데 살림 사는 사람들이 그런다고 되게 스님이 살림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오케이 하면 되냐.
그래서 저도 이 거절하는 거를 못하는데 연습을 많이 해서 지금은 매우 죄송합니다만 저로서는 약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제가 관할하지 않고 총무스님이 하니까 거기에 연락하셔서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요. 그전에 이런 걸 할 줄 모르니까 그냥 뭘 좀 딱하다 하면 또 안 됐으니까 일단 무조건 들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것도 저도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정중히 거절하는 거를. 그래서 이렇게 매우 죄송합니다만 저로서는 약속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요거를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엄마한테 뭘 해달라면 엄마가 이렇게 계속 시범을 보이지. 어린데도 매우 죄송합니다만 저로서는 약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말을 쓰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그럼 엄마가 뭘 해달라 할 때도 자녀가 그냥 안 해, 못해 뭐 이렇게 하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표현하라고 훈련을 시켜. 매우 죄송합니다만 저로서는 약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오늘 같은 날도 뭐 절에 같이 가자든지 좀 데려달라든지 난 못 간다든지 뭐 사정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가르쳤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교육이 확인하고 거절하는 거라.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시라고. 확인하고 거절을 잘하는 친구들은 너무 잘 살고 있어요. 특히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하니까 특별하게 어려운 일도 잘 없어요. 네, 그래서 이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좀 잘 시켜달라고. 이 부탁하는 것을 잘못해가지고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서 내 요구를 안 들어줄 때가 많습니다. 자, 부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탁할 때. 여러분 부탁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해보세요. 네?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 거니까 인사할 때 제일 죄송합니다만 이런 말을 쓰는 게 참 좋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정도로 정중히 하면 그 자리에서 거절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탁하는 게 이렇게 일반적인 부탁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매우 어려운 부탁, 힘든 부탁은 이런 표현을 먼저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뭐 5분만 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를 먼저 양해를 구해요. 그 바쁜 사람한테 어려운 부탁하는데 시간을 먼저 할애받는 게 필요한 부탁이 있고 그건 어려운 부탁이에요. 이거는 일반적인 부탁, 가벼운 부탁은 예를 들면 짐이 너무 무겁다는 지나가는 분은 죄송합니다. 뭐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가벼운 부탁할 때는 이런 말씀을 하면 거의 다 자기가 되게 급한 용무가 없으면 이런 말로 사용하면 다들 들어줍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부탁할 게 있으면 이렇게 말하도록 훈련해요. 죄송합니다만 어머니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혹은 엄마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정중히 표현하는. 왜냐하면 우리는 살면서 부탁할 일이 참으로 많는데 이것도 또 공부가 안 돼가 뭐냐면 자존심 상하는 것 같이 해서 부탁을 못하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부탁을 못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 못하는 걸로 인해서 자기가 몇 배로 힘들게 삽니다. 한번 주의를 보시라고. 그거를 개똥 자존심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개똥 자존심만 높아가지고 부탁 안 해가 힘들게 산다 소리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자존심을 그런 데 쓰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부탁 안 하고 살 수 있는 행편에 있지 않다. 이 세상을 잘 보라. 이 세상은 본인의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주위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세상을 바르게 바라봐요. 이 세상은 본인의 노력이네. 본인의 노력. 그 다음에 주위의 도움이다.
이걸 이제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로 보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라, 네 노력만으로 안 된단다. 뭐 주위에서 도와줘야지. 그래서 주위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서 주위의 도움을 받는 이 부탁하는 거를 철저히 훈련. 부부간에도 부탁을 할 줄 몰라가지고, 야, 딱 보면 알아야지 꼭 말을 해야 되나, 이런, 그게 뭐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딱 보면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예. 꼭 그 말을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모르는 이야기예요. 살아보면 알잖아요. 너무너무 모를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부부간에도 부탁을 잘하는 분은 의외로 부부가 소통이 잘 되고 있어요. 이 부탁을 잘 못한다는 말은 거꾸로 보면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 소통이 잘 안 된다면은 자기 하는 일이 잘 안 풀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2번이 뭐예요? 어떤 말이라도 뭐 자신에게 먼저 영향을 미치는 줄 알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당장 자기 하는 일이 안 되고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런 훈련이 살아보면 훨씬 중요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진언하고 다란히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 당장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부탁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부탁을 제대로 못 하니까. 정중히 부탁하는 걸 해보라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도와줍니다. 죄송합니다만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도와주는 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대접을 받을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대접을 받고 떠날 때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대접을 받고 떠날 때가 많은데 그 대접을 받고 무슨 말을 하고 잘 먹고 갑니다. 오늘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이 정도는 말할 줄 안다 이거죠. 예.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말을 할 줄 대접받고 떠날 때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이 융숭한 대답, 이런 말은 훈련을 안 하면 안 나와요.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그 다음에 대접을 받고 지금 어느 정도 대접이 이제 끝나서 돌아가야 되겠다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는데도 인사차, 좀 더 드시고 가시죠. 이렇게 대접하는 분들이 말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딱 잘라서 일어설 수 있어야지 뒷맛이 개운해요. 지금 좀 너무 많이 있었다 싶은데 예의상 좀 더 노시다가 가시죠. 이런 말을 얼마든지 하잖아요. 그럴 때 또 뭉개 뿌면 자 그동안 이거 잘해야 돼요. 그 말은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눈치가 없어가지고 그러세요. 뭐 그럼 차나 한 잔 더 하죠. 뭐 이런 또 놀려. 그동안 뭐 할 이야기 다 했고 다 차도 마시고 다 했어. 뭐 디저트까지 다 먹었어. 그럴 때는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하면서 딱 마무리를 깔끔하게 일어나는 이런 것도 우리가 삶 속에서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먼저 본보기로 하나하나 들려주고 보여줘야지 자연스럽게 자녀들은 따라합니다. 왜? 매일 들은 게 그거라서. 매일 본 게 그거라서. 근데 우리는 어느 날 이런 게 다 실종되고 없어요. 저도 종손이라 종갓집에서 할아버지들 밑에 이렇게 쭉 훈련받으면 어릴 때 참 말씨이는 거를 잘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이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거 하는 집을 내가 보지를 못해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 그럼 어떻게 말할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이게 걱정되겠다는 말을 말이야. 정말로 걱정됩니다. 이렇게 같이 마음을 나누는 표현을 해야 돼요. 야, 정말 걱정된다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그 다음에 제가 도울 것이 없을까요? 제가 도울 것이 없을까요? 이렇게 이제 같이 마음을 모으고 또 나름대로 내가 뭘 해야 되겠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예, 문제가 생기면 항상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못 쓰죠. 뭐, 여러분 살면서 한번 보라고. 처갓집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뭐, 친정집에 무슨 문제가 있다. 이야기하면, 제발 신경 꺼. 겨우 하는 말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또 이번에 또 나서려고 그러지? 제발 신경 꺼. 이런 소리 한다. 얼마나 이렇게. 그러면 뭐 됐다는 말이, 그래, 당신 집이면 그래 했어? 막,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긴 게 문제고, 문제를 또 만들어서 지금 여기도 막 풍기박사야 돼. 아니, 당신 집에 문제 났으면 당신 가만히 있겠어? 막 이렇게 싸운다니까. 그럴 때 정말로 걱정되겠습니다. 혹은 뭐 좀 둘이가 가까우니까 정말로 걱정되네. 뭐 우리가 도울 게 없을까? 우리가 뭐 해야 될 건 없을까? 이렇게 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럼 그동안 우리는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좀 지켜보고 상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딱 이야기가 뭐 착착착 풀리잖아요. 이런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지. 그냥 처음부터 그냥 뭐 대충 질러버리니까 그냥 우리 집이 문제가 생겨버려 지금. 이런 말 하나하나를 우리는 그동안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거지.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따뜻할 수도 있는데 정말 우리는 이런 걸 안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본보기로 이런 걸 잘 안내하고 우리가 사용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 정말로 걱정되겠습니다. 제가 도울 것이 없을까요? 정말로 걱정돼. 이렇게 같이 위로하고 나름대로 또 한몫 도울 게 있으면 챙겨서 도울 자세가 딱 되셔야 돼. 이런 게 잘 되려면 남이라는 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남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이런 게 잘 안 돼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니까. 특히 평상시에 소통이 잘 안 되는 가정일수록 문제가 생겼을 때는 더 외롭고 힘이 들어요. 왜? 나눌 사람이 없잖아.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속에 혼자 꿍꿍 앓고 더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자, 지금 오늘 공부한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나는 이런 것을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시에 대해서 제가 강조해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 말시는 이 씨앗이에요, 씨앗. 일반적인 씨는 2년만 지나도 싹이 잘 안 나요. 일반적인 씨앗들은. 그런데 이 말씨라는 것은 30년이 가도 싹이 나고 100년이 가도 싹이 나고. 이 말씨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씨 중에 글씨 이거 한번 써놓으면 그죠? 30년 지난데도 문서에 글이 딱 써 있으니까 꼼짝 말하지 이게 이렇게. 이런 씨는 계속 싹이 나냐. 자, 마음씨도 있어요. 마음씨. 그 다음에 솜씨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맵시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으면 장시도 있고 김시도 있고 이시도 있어요. 자, 이런 시들은 참으로 소중해서 오랫동안 싹이 납니다. 그 씨가 그대로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마음씨가 그대로 밖으로 드러난 게 말씨예요. 그래서 이 말씨는 너무 중요해서 강조해놨어요. 네. 한번 해볼게요. 강조를. 태초에 말씀이 있나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나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이게 요한복음 보면 1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해놨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말씀이 하나님이란 거야.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창조주라고 알고 있잖아요. 창조주. 그게 여러분들이 말을 한 대로, 말을 사용한 대로 창조가 돼버리니까 말이 곧 씨가 되고 씨가 곧 열매가 된. 어떤 종교에서도 똑같이 강조하고 있다는 걸 보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뭐라고 해요? 네가 짓는 대로 네가 받는다. 씨가 열매니라. 이렇게 바로 해요. 불교는 여기서 세게 강조한대. 여기서 씨가 곧 열매니라. 이렇게 바로 나간다.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평상시에 너무 소홀히 제대로 안 다루고 있고 안 가르치고. 여러분들 화가 났을 때 정말 하면 안 되는 말을 막 해버리거든요. 화가 나면 무슨 말을 뭐래 하고 넘어가는데 거기 나중에 갑오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별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는데 상대방이 내한테 여전히 뭐 좋게 안 하는 거는 내가 평상시에 말을 좋게 안 했다는 뜻인 줄 모르고 그게 지금 갑오로 돌아온 줄 모르고 아니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사용하는 말씨가 그대로 열매가 된다는 걸 놓치면 안 된다. 그걸 놓치면 여러분 인생이 다른 거는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앞에는 계속 안 좋은 과보가 돌아온다. 그럴 때는 억척이 무너진다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왜? 자기가 화날 때마다 정말 하면 안 되는 말, 가슴에 못이 박히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하면 안 되는 말도 막 해놔놓고 그거는 화가 났을 때는 무슨 말을 못해 이렇게 해서 넘어가 버린다네. 화가 났든 안 났든 여러분들이 화가 났다고 콩 심으면 콩이 안 올라옵니까? 화가 났을 때는 이제 9번 틀면 KBS가 안 나옵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화가 났든 안 났든 틀면 그 방송이 나오고 심으면 그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나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나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창조주니라 말이 씨가 되느니라 씨가 곧 열매니라 자신이 짓고 자신이 받는 거란다. 이런 말이 다 통해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곱게 사용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공부한 거 한번 쭉 이게 오늘은 자 문제가 생기실 때까지 7번까지 공부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번부터 시작. 말을 할 때는 사실인지 말할 때인지 확인한 후 부드럽게 자비심으로 할 수 있어서 덕분입니다. 어떤 말이라도 자신에게 먼저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고 말할 수 있어서 덕분입니다.
확인할 때 만일을 위해 다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서 덕분입니다. 거절할 때 매우 죄송합니다만 저로서는 약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 덕분입니다. 부탁할 때 죄송합니다만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서 덕분입니다. 대접을 받고 떠날 때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서 덕분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로 걱정되네, 제가 도울 것이 없을까요? 라고 말할 수 있어서 덕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말의 소중함, 말씨의 소중함,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되셨죠? 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제일 기운이 많이 나고 제일 듣기 좋은 말이 뭘까요? 덕분입니다. 말은 정말 듣기 좋고 기운 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말, 모두가 신이 나고 힘이 나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사용해 볼까요?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